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함을 느낍니다. 앞날을 예측하고 계획하여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생은 예측한 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프랑스 경영대학원 인시아드 대학교 교수인 레이선퍼와 미술사학자인 수제나 퍼 부부는 불확실성의 좋은 점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책의 제목과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활에서 제거하고 싶은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가진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였습니다. 30여 년 전 불확실성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이 부부는 기업가들을 인터뷰하고 이들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뤘는지 등에 대해 꾸준히 조사해왔습니다. 덧붙여 조직행동, 전략, 심리학 등 분야의 사례 연구들을 찾아보고 불확실성에 잘 대처한 사람들의 특징도 분석했습니다. 또한 혁신가들을 만나며 그들이 미지의 세계에서 불확실성과 마주한 뒤 이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책 지필로 이어졌다고 밝힙니다. 저자들은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한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반응이 생겼다.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뇌회로는 손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득을 찾도록 갖춰졌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새로운 가능성 혹은 기회로 재구성하라고 조언하는데요. 이에 대한 조언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잠재적 손실이라 여기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아예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경험해야지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개인 인생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을 되돌아보자. 이제 이사 등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 기회들은 불확실성 뒤에 따라온다. 혁신가들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먼저 마주한 후 기회를 잡는다. 팬데믹, 실직 등과 같은 불확실성 역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안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준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재구성의 기회로 본다면 사람들은 덜 긴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쉬워도 현실에서는 불확실성이란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을 새로운 가능성이나 기회로 보는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불확실성 재구성의 시발점은 간단하다. 호기심이다. 불확실성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들을 다르게 상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재구성해 해당 불확실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을 보게 되면 불안해하는 대신 해당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바라볼 때 호기심을 통하여 생각의 전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뤄야 할 중요한 유형의 불확실성은 두 가지다. 첫째는 새로운 일을 할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다. 둘째는 팬데믹과 같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불확실성이다. 우리가 말하는 불확실성은 리스크를 뜻하지 않는다. 익숙한 상황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가령 공장을 운영할 때 사람들은 위험관리 절차를 세우고 이를 통해 공장 직원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이와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서 불확실성을 기회로 재구성한 경영 리더의 예를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후 일부 리더들은 이를 대공황보다 더 안 좋은 일이라고 프레이밍했다.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최고 경영자 CEO는 이와 다르게 반응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타격을 입은 산업은 항공과 숙박 산업일 것이다. 하지만 체스키 CEO는 코로나 팬데믹을 에어비앤비의 기회로 재구성했다. 그는 위대한 기업들은 위기의 순간에 만들어진다. 에어비앤비의 위대함을 보여줄 순간이 지금이다라고 주장했다. 불확실성이 이렇게 프레이밍 된다면 같은 상황이라도 드는 마음이 다를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5월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약 4분의 1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는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들의 통상적인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사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본인 거주지와 가까운 여행지를 검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니어 캠페인을 론칭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사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해 사용자들에게 거주지 근처에서 여행할 만한 곳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였고, 이 서비스를 도입한 에어비앤비의 2020년 총 수익은 3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총 수익이 전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에어비앤비의 전망보다 훨씬 더 나은 기록을 만들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구별하는 지혜는 미국의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프랭크 나이트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리스크란 단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경제적인 토론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였습니다. 프랭크 나이트의 구별 방법을 단순하고 쉽게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를 알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은 리스크, 변수조차 모르는 상황을 불확실성, 특히 불확실성은 변수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숨겨진 기회나 가능성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위기로 보고 피할 때 그것을 호기심의 계기로 삼고 기회와 가능성으로 생각을 전환한다면 우리의 마인드 또한 많은 성공을 이뤄낸 혁신가들의 마인드와 닮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부와 성공에 가까워지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